이야기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 상간 마을에는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휘파람 소리 귀신에 관한 것으로 밤이 깊어 갈수록 사람들은 귀신의 휘파람 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고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많은 주인공 민수는 한밤중에 그 소문난 휘파람 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신사를 지나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한 숲길을 따라 들어가자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조차 섬뜩하게 들렸고 민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난 이곳의 전설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 곧 확인할 수 있겠지. 숲속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민수는 숲속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자신에게 다가오는 듯한 그 음율은 확실히 사람의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귀신의 소리일까? 그 순간 실수로 발 아래 나뭇가지를 받고 말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휘파람 소리는 또 그쳤습니다. 마치 누가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아차린 듯한 불길한 정적이 숲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후퇴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았죠. 갑자기 주위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고 바람이 굉음을 내며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민수의 눈앞에 흐릿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흰 소복을 입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린 그 여인은 분명히 인간이 아닌 존재였죠. 공포에 질린 민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숲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 그를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달렸지만 숲의 풍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누군가가 민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 돌아와. 절박한 심정으로 그 소리를 따라가자 불길하게 웃던 귀신의 모습은 점차 멀어졌습니다. 민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마을 어귀의 신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고 민수는 자신이 겪은 일이 정말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운 경험을 한 뒤로는 두 번 다시 그 숲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누가 휘파람 소리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휘파람 소리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채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하나의 오래된 폐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모험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밤마다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기묘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호기심 많은 아이들 몇 명이 모여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일 먼저 용감한 영수가 앞장서고 그의 친구 민수와 지연이 뒤따랐습니다. 폐가는 오래되어 보이는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마당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그들이 지나가기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낡고 큰 샹들리에가 매달린 어두운 거실이었습니다. 벽에는 흐릿하게 희미해진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로 덮인 피아노는 여전히 거실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며 2층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지만 영수 역시 무언가 신경 쓰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문 하나가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방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에 시달리며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그들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방안을 스치고 거울에 비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즉시 방을 나와 복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아노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무시하고 외부로 나오기 위해 달리다 마침내 현관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문을 밀어붙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겁에 질린 영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탈출로를 찾다가 머리 위에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곳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락방은 한결 어둡고 밀폐된 공간이었지만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창문을 열고 하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든 폐가를 빠져나온 아이들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불빛과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은 결코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졌고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집에 얽힌 비밀을 알아보라고, 그리고 결코 어둠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경고를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의 45층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5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독 45층에서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관찰되곤 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45층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울려 퍼지는 합창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언제나 정확히 45층에서만 들리고 위아래로 다른 층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으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비상용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어느 정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층의 복도를 걷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기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바닥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경악에 빠지곤 했습니다. 더욱이 신기한 점은 45층을 벗어나 다른 층으로 가면 다시 그림자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45층의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바로 복도가 끝없는 미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2층의 구조는 다른 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복도를 걷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똑같은 복도를 계속 반복해서 걷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밤늦게 45층을 지나가다 보면 같은 문을 몇 번이나 지나도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오곤 한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도 45층을 거부하듯 그 층에 가까워지면 불이 꺼지거나 갑자기 고장이 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여러 번의 수리와 점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45층에 접근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로 인해 45층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종종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이상한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의 기이한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이곳이 오래된 묘지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살던 한 여성이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45층을 떠돌고 있다고 믿습니다. 호기심 많은 몇몇 젊은이들이 45층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탐험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에 45층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잊었지만 그들의 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45층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파트의 45층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리고 그림자가 사라지며 복도는 끝이 없는 듯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이 기이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45층에는 가지 마세요. 네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건물이라 꽤 낡았지만 위치도 좋고 집세도 저렴해서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죠.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대학원 생활에 흥분도 되고 새로운 집에서의 삶도 기대가 컸죠. 근데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죠. 밤마다 냉장고에서 무슨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지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는 자꾸 화장실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도꼭지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잘 잠갔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잠자코 있다가든 뒤로 누군가 지나가는 듯한 기분의 소름이 돋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어요. 방금까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깬 거였죠.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침대 옆에 놓아둔 핸드폰을 확인하니 발신번호가 없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날 밤을 뒤척이며 보냈습니다. 며칠 후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나 말고도 이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나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발걸음을 재촉했죠. 근데 그 발소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나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 발소리가 멈춘 것을 알 수 있었죠.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침내 견디다 못해 위층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깜짝 놀라며 나에게 조용히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내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웃들 역시 간간히 무언가를 느끼곤 했지만 다들 오랜 건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 마침내 내가 직접 그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밤중에 잠이 깼을 때 방 한쪽 구석에 누군가가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루엣만 보였을 뿐인데 그 형체가 인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손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도 없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형체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나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체는 사라졌고 나 역시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잠옷소매에 적힌 희미한 손자국은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 사건 이후 이상하게도 나는 그 집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존재에게 동질감을 느꼈던 걸지도 모르죠. 그렇게 괴이한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그 집에서 대학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끔 그날 밤에 환영이 떠오르긴 하지만 아마 그 존재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봅니다.